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계엄군의 조치 내용 요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헌재에서 최근에 말이죠 정청래가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아니 자기네가 검사들 3명을 갖다가 탄핵시켜 놓고 이 대응 준비, 그러니까 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망신을 당했는데 3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준비기일에서 지금 3분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오늘 지금 막 조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정청래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런 개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공무원들한테는요, 이 탄핵이다 그야말로 생명이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명예가 달려 있는 건데 이거 장난치기로 한 거예요. 야, 참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재판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왜냐면요, 지금 탄핵 광풍은 지금 우리 우파들이, 지금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파들이 이렇게 결집하는데 이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다. 왜? 초중동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배신 때리는 신문이 됐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결속력이 아주 세다, 요거를 보여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광풍을 일단 막기를 시작했고, 그런 탄핵 광풍만 막으면 안 되고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재판 관리를 또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을 우리가 이제는 사법 광풍이 불도록 해야 돼요. 재판 광풍, 법원의 광풍이 불도록.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꺼내서 다시 또 공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큰 재판 2개가 눈에 보이잖아요.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항소심.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전반적으로 이거는 유죄가 분명하다. 이미 뭐 더군다나 뭐 선거법은 이미 끝났잖아요, 유죄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경될 이유가 전혀 없다. 둘 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두 재판부 모두 확실한 실력자들이고 원칙주의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탄핵 광풍이 불어도 지금 현재와 같이 제일 처음에 이제 탄핵이 딱 됐을 때, 이때만 해도 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판사들도 흔들리겠네 했는데 그 바람을 우리가 막았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법조계에서는요, 지금 633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안, 그러면은요 3개월 기준이 어디냐? 서울고법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접수한 날이 언제냐? 12월 4일. 더 이상 이제 재판 지연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재판장이 딱 선언을 했답니다. 내가 3개월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겠어. 딱.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은정 판사가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아주 소신이 확실한 여성 판사라고 합니다. 본래 여성들이 좀 꼼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 판사 좀 봐줄라나, 이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우이중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이중 교사 재판부도 상당한 실력가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원칙이 강한 그런 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2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했죠. 배신도 때리기도 하고 또 금방에 꼬리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면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훨씬 더 선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농선거 때문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다, 다 아시는 건데, 선관위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했느냐. 전반적으로는 총쥐는 김영현 장관 되겠지만 계엄쥐, 계엄권이 김영현 장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점령을 지금 김용현 장관이 직접 누구한테 지시를 했느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 관련은 현 문상호 정보사령관보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훨씬 더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정보사 요원을 거기에 투입하는데 특이한 거, 매우 놀랄만한 것 중에 하나는 HID 요원들을 선관위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자, 그래서 판교에 이게 말이죠, 군기밀사항이 너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이 군기밀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제가 뭐 그걸 뭐 방어한다고 되겠습니까? 판교에 정보사 사무실이 있는데 그 판교 사무실에다가 HID 북파
공작 요원들이 이제 HID 소속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요원들 5명만 부르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어요. 5명만 부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막 보도로 나오는 걸 보면요. 거기에 2명, 속초에 있는 정보사, 그러니까 이제 대대장급, 영관급 장교, 소령하고 중령 2명을 또 대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ID 요원 5명에다가 영관급 장교 2명을 추가해서 총 7명을 배치하려고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와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부정선거, 요 8본 세고 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 요원도 아니고요. HID 요원, 군기가 제일 센, 훈련이 잘 돼 있는 5명 플러스 영관급 장교 2명.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은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자, 그래서 요 HID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는 점, 요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선거 문제에서는 아주 강한,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지금 여기가 대박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지금 자료 화면이 이제 언론에 지금 되기 시작했어요. 안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가시고 싶은 분들은 또 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라도 뭐 다 똑같죠. 롯데리아 생긴 거야. 이게 이제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그다음에 전현직, 그러니까 문상호하고 노상원하고 전현직 정보사령관하고 여기가 이제 계엄을 논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한번 바람 쐬러 한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청래, 이건 이제 개망신 나간 건데, 아니, 헌재에다가 헌재에서 참 탄핵 그런 것을 무슨 장난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8일이죠. 벌써 3, 4일 됐는데, 이게 첫 번째 변론길인데, 노쇼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판사도 열받고, 근데 이 판사가요, 지금 현재 헌재에 있는 대표적인 중도 보수 판사예요. 김복형 헌법재판관. 그래서 3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준비기는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다. 예, 준비기를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한 말이 또 무서운 것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신당했다.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결국은 이제 세 명을 이제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추한 데 대해서 그러니까 대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죠. 그래서 요 표는 어디서 맞느냐? 국회 측 대리인으로서는 법무법인 커넥트에서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지검장 하고 이창수, 그러니까 조상원, 그 다음에 최재훈, 요 3명, 이 법률 대리인이, 지금 이제 법무법인 커넥트에서 딱 이제 선임을 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아이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수고하시죠. 이 늦은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제 방송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나방입니다. 라이브,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빨리 하고 자려고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인데 우선 지금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간 재판이 이제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요. 탄핵 절차가 빨리 가느냐, 이재명 항소심 재판이 빨리 가느냐, 지금 요 국면인데 당연히 이재명 재판이 빨리 가야죠. 왜? 이건 탄핵 사건도 아닌데 이재명이 갖다 밀어붙여갖고 탄핵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판이 당연히 빨리 가야 된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 그러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사람들을 알면 빨리 갈 건가, 늦게 갈 건가. 그리고 요 사건의
특징을 알면 또 빨리 갈 건가 늦게 갈 건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두 개가 이제 제일 큰 지금 변수가 되는데 지금요 선거법 항소심의 경우에는 부장판사가 누구냐? 최은정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근데 최은정 부장판사가 성격이 굉장히 치밀하고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은정 부장판사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쭉 탐문을 해보니까 최은정 부장판사가 나는 3개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킬 거야. 이렇게 작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언제부터 3개월이냐? 11월 선거법이 이제 11월 15일 날 선고가 됐잖아요. 그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 접수한 날, 그러니까 서울고법에 접수된 날, 이게 12월 4일 날 접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3월이니까 3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3개월 안에 선고하겠다. 원칙대로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이렇게 서둘러서 선고하겠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제 대법원장이 지시를 내렸잖아요. 공문으로. 그래서 양문석 같은 경우, 양문석 같은 경우 이제 서초에 아파트 샀는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시청하신 거하고 걸려들었잖아요. 사문서 위주로 해가지고 또 대출도 받고 요거요.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지침을 따르겠다. 이게 전반적인 법원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은정, 더군다나 요즘 이제 그 소송 기록 통지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안 받아갖고 지금 재판부가 또 열이 많이 받아 있다는 거예요. 열이 많이 받아 있고 그래서 딱 3개월 안에 끝나버리겠다. 요렇게 작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은정, 지금 그런데 여기는요, 또 좀 신뢰가 가는 게 최은정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관련 서울고법은요, 대등 재판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장검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장검사. 그래서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최은정이가 이제 재판장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의 이 패당은 최은정이가 이제 주 재판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은정 재판관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쭉 보니까 프로필을 좀 보았더니요. 최은정 부장판사가 아주 경북 포항 출신이고요. 72세로 되어 있습니다. 72세. 자, 경북 포항 출신의 72세. 자, 이 정도로 되니까 지금 내 나이가 쉬운 둘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조 경력도 상당하다. 상당하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실력도 있다. 꼼꼼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제 주심 판사가 되는 거고요. 주판사. 그 다음에 그 옆에 같이 이제 2명. 이제 뭐죠? 대등 재판 보니까 전부 다 부장판사잖아요. 이예슬, 정재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예슬 판사가 주심이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최은정, 연수원 30기 72년생 경북 포항. 그리고 이제 주심에는 이예슬, 이 판결문 쓰시는 분. 요게 이제 1기 아래예요. 그러니까 31기 77년생이고 전남 순천. 근데 이제 이예슬 전남 순천이지만은 뭐 좌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재호 부장판사. 정재호 부장판사는 지금 정재호 부장판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 입학했지만은 자퇴한 후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군 법무관을 거쳐서 이제 됐고요. 판사가. 그래서 이런 그 세 분의 경우에 전부 다 아주 실력 있는 판사고 소신 있는 판사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항소심은요 3월 안에 끝나는 거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대법원은 이건 가자마자요. 이거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부로 처음서부터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 합쳐봐야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가서는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법리만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길어봐야 6월 중으로는 끝날 수 있다. 이런 지금 판결이 전망이 많이 좀 힘을 받고 있어요. 다만 이제 탄핵 광풍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탄핵 광풍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고 마린보이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쏘신 것 같은데 그만 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00만이 되면요 팬미팅 하려고 그래요. 자, 그때 좋은 선물을 좀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이재명이 선거법은 일사천리로 쫙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예,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이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선거법보다도 더 단순하다. 왜? 이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여기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죠. 예, 너무나 이제 증인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또 이창형 판사가 또 담당 부장판사인데 여기는요, 대등재판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한 명의 옆에 좌우석 배석 판사가 있는데 이창용 판사는 연수원 10기인데 연수원 19기니까요. 윤 대통령보다도 선배예요. 윤 대통령이 연수원 23기. 자, 그래서 이창용 부장판사인데, 예, 그 법조 경력도 상당하고 이분은 이제 그 전주고등학교 출신의 이제 호남 출신이지 연대 법대를 나왔지만은 지역과 관계없이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이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심에는 남기정 판사인데 여기는 연수원 36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옆에 이제 배석 판사는 유재민 판사 37기, 여기는 천안. 자, 그래서 요 세 명의 판사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판장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재판장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신뢰가 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말이죠. 좀 기대할 수 있는 이 재판관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창영 위증 교사.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전주고등학교에 연세대학교 나오고 중앙대에서 석사를 했네요. 또 중앙대학이 걸리네. 예. 이창영 판사가요. 중앙대학이 걸려요. 중앙대학. 그러니까 중앙대학이 걸리는데 연수원 19기고, 예, 중앙대, 그러니까 이제 84년에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게 6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2년생인데 이재명이가 64년생이잖아요. 이게 2년 선배가 되네요. 2년 선배. 자, 근데 중앙대학에서는요. 법대는 연세대학에서 나왔지만은 중앙대학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창영 판사가요. 이재명하고 또 이거 좀 잘 아는 그런 또 선후배 관계네요. 자, 이거 골치 아픈데 약간의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요 이창영 지금 부장판사는요. 창원지법원장도 그랬는데 상당히 그 소신도 강하고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재판도 굉장히 지금 항소심 재판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여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요 신평 변호사가 지금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바로 뭐냐? 자, 이 제목이요.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 이런 제목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상당히 이제 일을 더 잘할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이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고 오니까. 예. 그래서 요 분이 내놓은 글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그런 더 좋은 대통령으로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소추에 찬성한 사람들에서 이지매가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평 판사는요. 배현진하고 김재수 멘트는 배신자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신지호에 대해서는 이거는 싹 정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올린 글을 조금 더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에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전과 많이 다를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과연 헌재에서 살아 돌아올 것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파들이 탄핵 광풍을 지금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해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탄핵 전수, 탄찬파에 대해서는 이지매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에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왜 지금 이렇게 배신자가 속출한 것인지에 관해서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도 친윤계에 속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 정부의 패착 키 포인트는 인재 등용과 관리를 잘못한 데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배현진하고 김재섭이 이런 두 사람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이 신평 판사의 생각은 국정 참여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화탈감을 느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찬핵에 찬성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배신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의견하고 저는 좀 다릅니다. 아니 뭐 국정참여 기회 안 줬다고 해서 배신 때리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배신 때린 사람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는 심평판사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견지에서 배 의원과 김 의원 같은 이들을 일방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며 배척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 자, 그런데 이제 김재섭은 지금 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고사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가뜩이나 적은 의석으로 고민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옹고짐을 부리며 더욱 내부로 수축해버린다면 그 당의 미래는 뻔하다.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에 온갖 호기를 부리며 우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하다. 이게 이제 김종혁이하고 대표가 신지호 아니겠습니까? 빅마우스들. 그러면서 변호사는요. 신지호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지고 이것은 또 국정의 큰 파행을 초래한다. 부디 옥석을 잘 가려 당 내분을 슬기롭게 잘 수습해 나가기를 빌 따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잘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이 더 좋은 지도자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인재 등용 관리에 잘못이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배현진과 김재섭이를 용서하라? 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지호는 잘라내라. 아주 절대적으로 동조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대신에 신지호 하나만 자를 게 아니라 최소한도 김종혁 둘은 완전히 아웃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린 보이님께 감사드립니다.